안녕하세요. 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수술방 팀원들과 실제 수술에 사용되는 앵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거비인대가 이렇게 딱 끊어져서 여기 부분에 우리가 이 인대를 고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거비인대가 봉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복숭아뼈에 쉽게 말하면 이 구멍을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대를 여기서 당겨 붙일 거니까 우선 앵커를 여기 복숭아뼈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피크라고 하는 제품의 앵커인데 잘 잡아볼까요? 네,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 앵커를 이렇게 딱 해서 망치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때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막 환자들이 혹시 깨 있을 때는 막 망치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쏙 뽑으면 이렇게 진짜로 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들이.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바늘이 달려 있는 제품들이라서 이 바늘로 이 인대를 바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바늘을 가지고 소리가 좋죠. 따라락 이 소리가 이제 여기 인대를 이렇게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기고 싶은 위치에서 바늘을 이렇게 쏙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의 실을 또 그 위에 한 2-3mm 정도 띄우고 이렇게 쏙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가 있어서 얘는 조금 더 넓은 면들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앵커입니다. 이제 이렇게 타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꼬매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꼬매고 보통 이제 2번, 3번 정도 꼬매줘야지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위로 요 끝을 자르게 되는 거죠. 봉합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인대들이 요 뼈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들의 단점은 이렇게 약간 이 매듭이 조직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져지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굉장히 얇으면 이런 것들이 살짝 만져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이런 인대들을 잘 봉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방금 썼던 제품들은 아까 앵커가 있었잖아요. 앵커가 실제로 뼈 속에 이제 박혀가지고 앵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은 올 수처 타입이라고 해서 앵커가 그냥 실이에요, 실. 그래서 몸속에 실이 들어가서 그 실이 이렇게 막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 심플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대가 뭐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박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근데 좀 심플해가지고 이게 다 뭐 제품들이 뭐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총 같죠. 뭐 쌍권총인데.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90도로 딱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핀으로 쭉 한 번 넣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망치로 들어가서 망치로 통통통통통통통 때리면 앵커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쏙 빼면 아까보다 좀 더 작은 구멍이 생기고 앵커가 실이 들어가 있는데 실들을 내가 당기면서 실들이 쭉 이렇게 뼈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앵커를 박았으면 좀 뼈보다 좀 깊게 혹은 뭐 한 15mm 정도의 어떤 앵커가 박히게 되는데 얘들은 거의 한 5mm 이내로 그 실들이 뭉쳐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몸속에 뭔가를 더 남기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 역시나 이제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앵커의 사용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예전에는 앵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앵커가 없을 때는 아까 뼈에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 봉합을 하려고 하면 뼈에 여기다가 실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뭐 실이 있으면 이 실을 가지고 사실 이 실에서 여기 이제 구멍이 여기 뚫어진 다음에 이 실들이 이 뼈가 이제 지금은 좀 단단하긴 할 텐데 막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막 뜯는 거죠, 이렇게. 막 위험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뚫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요 실을 요 사이로 집어넣을 때 사실 방금은 굉장히 쉽게 됐죠. 근데 쉽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사실 이렇게 구멍을 여기 하나 뚫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예상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타올 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올 클램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 개 사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면 이런 구멍들이 생기고 여기다가 이제 실 바늘끼를 끼워가지고 조기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옛날에 쓰던 방법 이런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싹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막 나오면 이 구멍에다가 이 홀을 이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이 나오면 얘를 또 이렇게 바깥으로 끄지는 것보다는 이게 셔틀 릴레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끄집어내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쉽게 되면 진짜 다행이에요. 이제 환자분이 약간 골다공증이 있으면 좀 쉽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막 이런 타올 클램프를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쭉 이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서 잡아줄까? 가위. 그래서 이 뼈 부분에서 얘들을 딱 당겨서 이렇게 또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딱 세게 당길 때 뼈를 막 자르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강도들을 잘 해줘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은 비교적 강도들을 검사해 보면 이런 딱 인대를 잡아준 강도들은 나름 비슷한 거예요. 이런 강도들이 다 나름. 근데 이제 방금 했지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막 뼈가루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그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 사실 러닝 커브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막 익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런 앵커들이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러닝 커브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줄여줘서 의사들이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넛브리스 방식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또 혹은 인터널 브레이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종빈대를 급성으로 파열된 것들을 봉합하는 방식들을 한번 볼 거예요. 종빈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종빈대 끝을 이렇게 실을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주로 번넬 테크닉을 쓰는데 번넬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인대들을 살짝 한번 잡아줘요. 이렇게 보통은 2번 정도 잡아주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여러 번을 꼬매면 이 인대들이 막 찢어지거나 이렇게 실이 빠져나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다양한 위치들로 해가지고 실들을 봉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빈대를 이렇게 이제 실로 이렇게 딱 묶어서 이 실들을 뼈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뼈에다 딱 당겨서 이렇게 좀 더 당겨서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좀 더 코너 정도에다 박아야 되겠네요. 여기 코너 정도. 아이고. 막히면 좋을까요? 네. 코너 정도에다가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보다 코너 정도에서 종비를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는 방식,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뼈하고 뼈하고를 연결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 뼈를 뚫어서 실 끄집어내서 또 조금 당겨서 여기쯤에다가 이제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큐픽스라고 하는 제품들을 한번 사용해서 우리가 뼈에다 박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망치로 똑똑똑 때려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올 수자 타입이라서 굉장히 유리한 거고, 특히 골다공증 있을 때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얘는 굉장히 신기해요.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넣어서 딱 결합이 되면 두 개를 쥐어 짜면은 탁 소리가 한번 나고, 지금부터 저속에서 실들이 막 뭉치고 있는 중이에요. 뼈 바로 아래쪽에서. 뼈 아래로 지금 실들을 뭉치게 해서 2번 소리가 나면
이 실들이 다 뭉쳐졌고 뼛속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제품들이고 쏙 끄집어내야 되고 특히 이제 관절경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기니까. 그래서 얘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 제품들은 절대로 안 빠지게 되어 있는 굉장히 단단한 제품들이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랩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너트리스 방식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너트리 방식은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하나를 뚫어서 이렇게 하면 구멍만 저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위를 우리가 붙일 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여기 이렇게 딱 덮고 요 실들을 여기다가 여기 실에다 가져다 넣어서 다시 자, 네, 그쪽 다시 넣으세요. 네, 그쪽 넣고 자 빼주세요. 네, 빼면은 이렇게 실이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인대 조직을 딱 당겨서 여기다 정확하게 박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걸고 망치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 때리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앵커를 뼈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소리가 3번 나야 돼요. 세 번 나고 반대쪽으로 풀면 딱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푼 다음에 빼면은 싹 빠져서 앵커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너트가 없이 바로 딱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매듭을 만들어서 이게 뭔가가 이게 부딪힐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너트가 없는 방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사실 얘들은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고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고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쿠시락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또 한번 써볼게요. 이제 랩터라고 하는 제품들은 피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서 사실은 녹지는 않는 제품인데 뼈랑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쓰는 제품은 이제 바이오 컴포지트라고 해서 뼈에 녹는 제품인데 강도가 약간 약해가지고 사실 수술을 하다가 뼈가 너무 튼튼하면 부러지는 그런 단점들이 한 번씩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건 또 드릴이 조금 다른데요. 또 드릴이 약간 더 길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한번 뚫은 다음에 얘들은 좀 확공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막힘까지 이렇게 해서 딱 뚫어주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실들을 이제 우리가 푸시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잘 움직여야지 저 실을 잘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연결된 다음에 망치를 통통통통 치면 지금 힘줄이 막 당겨가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당겨가게 만들어서 딱 이제 고정을 하고 이 실들을 뺀 다음에 이렇게 고정하고 리듬감 있게 고정해줘야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빼주면 끝이 나고,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위를 딱 잘라버리면 사실 뭐 남아있는 게 없죠.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 이 힘줄들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너트리스 방식들을 뼈에다 직접 고정하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강력한 고정, 그리고 좀 넓은 부위를 고정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비인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바로 옆에 비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지나가요. 그 힘줄에 이런 노트가 걸리면 그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통증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너트리스 방식을 써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사실 이제 정거비인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거비인대를 덮는 레티나큘lum이라고 하는 막들도 있고 뭐 조직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너트가 생겨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수술은 훨씬 더 간편하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사실 뭐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빨라야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사실은. 하지만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술 끝나고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밥이라도 제가 사드릴게요. 꼭 약속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